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책. 그런데 그만큼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헤겔의 정신현상학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책을 딱딱한 철학서가 아니라 인간 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한편의 장대한 이야기로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은요, 그냥 어려운 개념들만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처럼 세상을 막 감각하기 시작한 순수한 의식이 수많은 경험과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자기 자신과 이 세계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정신이 겪는 하나의 혁명적인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에 헤겔의 핵심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리는 전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부분이나 순간만 딱 잘라서 보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려면 그게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거쳐온 모든 과정, 그 여정 전체를 다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해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마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실수도 하고 고뇌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똑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쓴 장본인 해결부터 한번 만나봐야겠죠.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헤겔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일 철학자입니다. 보통 칸트에서 시작된 독일 관념론 철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받죠. 그리고 그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대표작이 바로 1807년에 나온 이 정신현상학입니다.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헤겔이 이 책의 원고를 막 다 썼을 때 그가 살던 예나라는 도시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나폴레옹을 보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 말을 탄 절대정신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일화만 봐도 그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해결 철학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은 과연 뭘까요? 바로 변증법입니다. 이 개념만 딱 잡고 가면 오늘 해결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변증법,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바로 갈등을 통한 성장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그냥 순탄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반대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그 둘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엔진은 딱 3단계로 돌아갑니다. 먼저 어떤 주장, 정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반대되는 주장, 반이 등장합니다. 이 정과 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의 장점만을 모아서 더 높은 차원의 결론인 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합이 다시 새로운 정이 되어서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헤겔은 이게 바로 역사가 발전하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 변증법이라는 엔진을 장착했으니 본격적으로 의식의 대장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의식입니다. 첫 단계는 감각적 확신이에요. 말 그대로 갓난아기처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 내가 서 있는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리라고 믿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낮이다라고 확신했는데 어라?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밤이 되잖아요. 분명 지금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계속해서 변해버리는 거죠. 아, 내가 믿었던 즉각적인 감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의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바로 지각의 단계죠. 이제는 사물을 그냥 이것 하고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시고, 짜고, 네모난 속성을 가진 소금이다. 이렇게 여러 특징들을 하나로 묶어서 파악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 많고 많은 속성들을 하나의 소금으로 묶어주는 건 대체 뭘까? 그 답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깥 세상을 탐구하다가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의식은 마침내 시선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의식이 탄생합니다.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 의식은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부터 인간관계와 사회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헤겔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바로 인정 욕구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독립적인 나로서 존재하려면 다른 사람, 즉 타인이 나를 보고 그래, 너는 독립적인 존재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결국 목숨을 건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죠. 이 싸움에서 이겨서 인정을 쟁취한 자는 주인이 되고 져서 목숨을 구걸한 자는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해요. 주인은 노예가 일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반대로 노예는 자신의 노동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아,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하고 진정한 자기의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노예가 주인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과 노예의 쓰라린 투쟁을 통해 의식은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 진정한 자유라는 건 남을 지배하거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공동체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거구나 하는 걸요. 헤겔은 이걸 인륜이라고 불렀고 가족이나 시민사회, 국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개인의 의식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관계까지 거쳐왔죠. 이제 의식의 여정은 그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와 정신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절대지입니다. 인류라는 이 거대한 정신, 헤겔은 이걸 절대정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정신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까요? 헤겔은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조각이나 그림 같은 예술을 통해 감각적으로 진리를 표현하고 다음으로는 신에 대한 이야기 같은 종교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논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철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지라는 건 우리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맨 처음 아무것도 모르던 감각의 상태에서 출발해서 수많은 모순과 갈등을 거쳐 철학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걸어온 그 모든 길을 되돌아보며 아, 내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매 도달했구나 하고 그 여정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절대지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죠. 헤겔은 이 거대한 정신의 여정이 다름 아닌 인류 역사 그 자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자유의식의 발전 과정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했어요. 가령 동양의 전제군주 사회에서는 황제 한 사람만이 자유로웠고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일부 시민들만 자유로웠지만 마침내 근대에 와서야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기에 자유롭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200여 년 전 헤겔은 인류의 역사가 정신의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성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과 변화는 이 드라마의 어떤 장면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 여정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